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목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이 지난 25일에 종결됐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84일 만인데요.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두고 여야의 반응이 극명히 엇갈리는 가운데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대학가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고 야권의 탄핵 촉구 기자회견도 이어졌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직접 최후 진술을 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그 독재가 대한민국의 존립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또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나서겠다고도 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탄핵 심판 변론이 끝난 다음 날 사립 탄핵 막아내고 법치 질서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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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대학교 정문 앞에 모인 학생들이 손팻말을 들고 탄핵 반대 구호를 외칩니다. 울산대와 울산과학대 재학생 100여 명의 보수단체와 윤 대통령 지지자들까지 가세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부당한 정치 선동에 휩쓸리지 않고 냉철한 이성과 정의로운 심정으로 목소리를 내어서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반면 지역 야당과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단체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바라건대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을 파면해 주십시오.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내란 속에 윤석열을 파면을 촉구한다. 국민의힘 해체를 비롯해 내란 세력의 청산을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앞선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선고가 변론 종결 이후 2주 안에 잡혔던 걸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선고는 다음 달 11일 전후에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지역 대학가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탄핵 집회. 당장 3.1절에도 탄핵 찬반 집회가 예고돼 있는 등 최종 선고가 나올 때까지 도심 곳곳에서 찬반 집회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어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10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 시 울산 HD 현대중공업 조선소 방문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이 확정된다면 울산 조선소 방문을 추진해 세계 1위 조선업의 위상을 알리고 울산의 발전상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울산 조선소 방문을 위한 외교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에이펙 회의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면서 참석이 확정되면 울산 조선소 방문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울주군 언양에서 다운동을 잇는 국도 24호선과 청량에서 다운까지의 국도 14호선 신설 사업이 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중앙정부에 언양다운 노선과 청량다운 노선 신설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한 결과 두 사업 모두 예타 대상 사업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언양다운 노선은 기존 국도 24호선의 만성적 차량 정체 해소를 위해 언양 직동교차로에서 다운 2지구를 연결하는 13.6km의 4차로 도로입니다. 또 청량 다운 노선은 도시 우회로 확보를 위해 청량읍 윤리차고지에서 다운 2지구를 잇는 7.6km의 4차로 도로입니다. 울산연구원과 강원연구원이 공동으로 어제 오후 연구원 별관 다목적실에서 동해선 철도와 울산 강원 지역개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최양원 영산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동해선 개통에 따른 발전 방안을 놓고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울산연구원 김승길 연구원은 동해선의 철도 접근성 향상으로 물류와 산업, 교통망 확충 등 도시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지만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경제와 문화가 융합된 발전의 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장진영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강원권역 교통과 지역개발 전략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난 한 해 울산 지역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 모두 2016년 이후 9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어제자로 공표한 2024년 기준 출생 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지역 출생아 수는 5,300명으로 전년 대비 200명, 4% 증가했고 여성 1명이 가임 기간에 낳을 수 있는 합계 출산율도 0.86명으로 특광역시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사망자는 6,300명으로 전년 대비 300명, 4.4% 증가해 전국 3위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표준인구 1,000명당 사망률은 3.1명으로 전국 9위를 기록했습니다. 울산 인구업 전략본부 총회의가 어제 오후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오는 2027년을 목표로 하는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올해 시행 계획과 울산형 외국인 정책 분야 전략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특히 울산형 외국인 정책 분야 전략과제에는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의 시행과 거주 외국인의 안정적 조기 정착 지원, 울산대학교 글로컬대학 30 추진 등이 포함됐습니다. 울산 인구업 전략본부는 저출생뿐만 아니라 청년과 여성 인구 유출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구성됐습니다. 울산과 부산 중소기업의 3월 경기 전망이 어두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울산과 부산 지역 중소기업 32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월 중소기업 경기 전망 지수가 77.8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전달보다 6.7포인트 올랐지만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는 5.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기업들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건비 상승과 매출 부진, 업체 간 경쟁 심화 등을 꼽았습니다.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로 지난 11일 인솔교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올해 울산 지역 초등학교 10곳 중 6곳은 현장 체험학습을 보류할 전망입니다. 울산초등학교장협의회가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울산 지역 초등학교 102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중 62%의 학교가 현장 체험학습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초등교장협의회는 현장 체험학습 시행 학교에 대해선 시교육청이 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오는 6월 21일 학교 안전법 시행령 내용에 따라 2차 협의와 설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열린 제2차 위원회의에서 유진현 울산지방법원장이 호선을 통해 울산시 선관위 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유진현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현재 울산지방법원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유진현 위원장은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내년 6월 3일에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특수교육을 확대 운영하면서 특수교사 수요는 계속 늘고 있지만 교사가 부족해 수급난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개학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특수학급을 운영 중인 일선 학교에선 특수교사 구하기 전쟁까지 벌어졌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교원 인력풀 홈페이지. 특수교사를 뽑겠다는 공고가 홈페이지를 가득 채웠는데 대부분은 3차 이상의 재공고입니다. 최근 특수교사 기간제 교원을 뽑는 학교들이 부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탓입니다. 기간제 교사 채용을 또 대행을 해주거든요. 공백기에 조금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는 거기에다가 또 업무 대행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아직까지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울산 지역에서 뽑는 한시적 기간제 특수교사는 지난 2023년 15명에서 올해는 72명까지 늘어나며 2년 새 5배가량 늘었습니다. 울산 지역의 특수학급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특수교육 여건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특수교사 수요가 보다 커진 겁니다. 하지만 높은 업무 강도 등으로 특수교사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면서 특수교사 수가 늘어난 수요를 모두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차례의 공고에도 학교에 지원하는 특수교사가 없자
급기야 자격을 확대해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원을 특수학급 담임으로 뽑는 학교까지 나타났습니다. 일일이 전화도 해보았지만 이미 다른 곳에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아닌 인근 도시에 연락을 취해서 특수교사 한 분과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한 분은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교원자격의 탄력적 지경을 통해 5차 공고 후 한 분을 겨우 임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특수교사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지만 울산 지역의 정규직 특수교사 선발 인원은 지난해 14명으로 잠깐 늘었다가 올해는 오히려 8명까지 줄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출생으로 특수교육 대상자가 줄어들 걸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40년씩 근무하게 되는 정규직 특수교사 정원을 무작정 늘릴 순 없단 겁니다. 교육부에서는 이제 그 정원 부분을 함부로 이제 자기들도 이제 기재부하고 협력이 안 돼서 못 늘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시적 기간제를 더 많이 주는 택이고요. 하지만 시교육청이 특수교사 수요를 조사하고 교육부가 이를 바탕으로 특수교사 정원을 내려주기 전에 특수교사 수급이 가능한지부터 먼저 검토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장 다음 주면 신학기에 접어드는 가운데 특수교사 확보가 어려워 특수교사 자격증이 없는 교사들도 특수학급에 배정되고 있는 상황. 교육당국이 특수교사 확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없이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며 보여주기식으로 특수교육을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은입니다. 중구 우정혁신도시와 성안동 일원에 추진 중인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어제 울산 그린카 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023년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으로 추진 중인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를 돕고 의견 수렴을 위한 것으로 그동안의 스마트시티 조성 과정과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울산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은 올해까지 국비와 시비 각 200억 원씩과 민간 투자 33억 원을 합해 모두 433억 원을 투입해 중구 우정혁신도시와 성안동 일원에 모빌리티와 에너지, 데이터 등 4개 분야 14개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울산시는 올해도 노후 4,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122억 원을 투입합니다. 울산시는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위해 올해부터 5등급 차량의 경우 기존 경유 차량 외에 휘발유와 LPG 차량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조기 폐차 지원금으로 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하며 신차 구입 시 5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조기 폐차 신청은 어제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온라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매연 저감 장치 지원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장치 종류에 따라 부착 비용의 약 90%를 지원하며 저감 장치 부착 차량은 3년간 환경 개선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울산 무룡사의 대방광 원각 수다라 요의경과 보덕사의 석조 관음보살 좌상이 울산시 지정 유형 문화유산으로 오늘자로 지정 예고됩니다. 무룡사의 대방광 원각 수다라 요의경은 선조 2년인 1569년 전라도 무등산 안심사에서 간행한 판본으로 원각 요의경이나 원각경이라고 줄여 부르기도 합니다. 보덕사 석조관음 보살좌상은 중생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수월관음을 표현한 불상으로 학술, 역사, 종교적 측면에서 가치가 높아 유형 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이들 문화유산은 지정 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 수렴과 울산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울산시 유형 문화유산으로 최종 지정될 예정입니다. 울산시 체육회가 어제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고 향후 체육회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어제 열린 2025년도 정기대의원 총회엔 대의원 61명 중 52명이 출석해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 감사 선임권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김철욱 시 체육회장은 이번 총회에서 향후 초중학교 꿈나무 선수 지원과 생활체육 지원 등을 꾸준히 확대해 스포츠 문화도시 울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식회사 유백이 어제 남구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후원금 2천만 원을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했습니다. 전달된 후원금은 남구 지역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공동 주최하는 2025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 공모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매월 마지막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혁신도시 내에 근무하는 근무자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연과 전시, 체험 등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울산시는 공모 선정에 따라 국비 3억 7천만 원 등 총 5억 3천만 원을 투입해 달마다 문화 한 스푼을 주제로 다채롭고 특색 있는 문화 공연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할 예정입니다. 부산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동융합대학원 개원식이 어제 오후 생산기술연구원 울산본부에서 제6회 울산수소산업의 날 행사와 연계해 열렸습니다. 이번에 개원한 공동융합대학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학연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것으로 매년 25명의 수소산업 분야 석박사급 인재를 배출하게 됩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총 13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어제 개원식과 함께 열린 울산 수소산업의 날 기념식에는 울산 테크노파크 최우진 연구원 등 5명이 수소산업 육성 발전 공로로 울산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울산 고용노동지청은 지난 25일 최근 울산 연포부도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울산 항만물류협회와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 본부와 함께 항만 하역 작업 안전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안전수칙을 제정하고 위험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공동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담회에서는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재해 예방 대책과 사업장 내 안전 강화를 위한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